자, 2023년 9월 고1 모의고사 비문학 영역 34번에서 38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인가요? 네. 어우, 지문이 기네요. 자, 34번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자, 이거 내용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윗글에 대한 이해한 내용, 그리고 자, 외적 추론 나오고 있네요.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그럼 A 보고서 한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문제가 역시 외적 추론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문맥상 기억과 바꿔쓰기. 자, 기억 봤을 때 바로 치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자나 배급자의 서명, 마크 등의 특정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워터마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 있죠, 워터마킹이라고. 이때 삽입된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하며,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의 무단 배포, 무단 복사 등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원본 이미지 훼손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첫 번째 달라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워터마킹 개념, 그리고 목적 나와 있네요. 개념과 목적. 자, A 부분인가요?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이미지의 공간 영역 활용 방식과 주파수 효용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분류가 됐네요. 1, 2. 공간 영역 활용 방식으로는 LSB,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 Least Significant Bit, 모르겠다. LSB 치환 방법이 있다. 자, 이미지 공간 영역 활용 방법 LSB. 흑백 원본 이미지에 흑백 워터마크 이미지를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 그 원리를 살펴보자. 여기 이제 사례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시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흑백 이미지를 구성하는 한 픽셀의 색상은 밝기에 따라 0에서 255까지의 정수값을 가지는데 0은 검은색, 255는 흰색을 나타낸다.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 좀 다뤄보고 이렇게 사진 편집 도구 좀 다뤄본 친구들 요거 있을 겁니다.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같은 경우도 사진 편집할 때 요거 나오죠? 색깔 검은색, 흰색 영역. 자, 이를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인 8비트로 나타내면, 자, 정보 나오고 있죠?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는 8비트. 각각의 픽셀은 검은색인 0000000부터 흰색 00000까지 총 256가지의 값 중 하나를 갖게 되며, 자, 뭐가요? 픽셀이. 그 숫자가 클수록 흰색에 가깝다. 이때 각 픽셀은 8비트의 데이터 중 왼쪽에 위치하는 상위 비트가 바뀔수록 그에 해당하는 정수값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자, 조건 나왔죠? 한번 볼까요? 각 픽셀은 8비트의 데이터 중 왼쪽에 위치하는 상위 비트가 바뀔수록 그에 해당하는 정수값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요거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00000 돼 있는데 여기 우리 1이라고 하자. 그쵸? 예. 그러면은 여기 0보다 왼쪽에 있는 게 값이 1 더 크잖아요. 그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수값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를 육안으로 인식하기 쉽고, 오른쪽 하위 비트가 바뀔수록 색상의 변화를 육안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만약에 여기에 1이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색깔을 좀 달리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0에서 1로 바뀌었다면 이거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죠. LSB는 색상 변화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오른쪽 마지막 최하의 비트를 말한다. LSB의 개념. 그러면 LSB의 변화는 사람의 어떤 육안으로는 인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자, LSB는 뭐라고요? 최하의 비트를 말한다. LSB는 뭐뭇으로 말한다. 자, 38번입니다. 바꿔쓰기. 북극은 지구 자전측의 북쪽 끝을 말한다. 이거네? 나머지 볼까요? 선생님은 그 작가에 대해 항상 좋게 말했다. 이건 평가. 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솔직하게 말한다. 이건 진짜 말하기. 친구에게 동생이 오면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것도 말하기. 친구에게 약속 장소를 말하지 않는 생각. 이것도 말하기. 자, 그러면 일컫는다. 이 의미가 있죠? 일컫는다. 그럼 답은 1번. 다시 지문입니다.
자, LSB 치환 과정에서는 원본 이미지에 시각적인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를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의 LSB에 하나씩 나누어 숨긴다. 자, 치환 과정에서 뭐 하기 위해서 시각적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LSB에 하나씩 나누어 숨긴다. 이때 원본 이미지 각 픽셀에 8개의 비트 중 LSB에만 데이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워터마크 이미지의 한 픽셀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의 픽셀 8개가 필요하다. 그렇죠? 결국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같기 때문에 자, 최대로 삽입할 수 있는 비트 수는 픽셀 8개라 8비트 8개라고 얘기를 했나요? 예. 네.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 전체 비트 수보다 적다면 워터마크 이미지의 데이터의 일부는 삽입할 수 없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으며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에서 LSB만 변경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색상이나 감도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의 LSB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워터마크가 쉽게 제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워터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인쇄된 거 봤을 때 그 워터마크하고 여기서 말하는 워터마킹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워터마킹이 아니라 이 지문은요.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이라고 해서 사람의 눈에는 인식이 안 되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본 훼손이나 아니면 아까 목적이 뭐였더라? 저작권, 그렇죠? 저작권 침해나 원본 훼손에 대해서 이걸 방지할 목적으로 이거를 이제 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는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자, 우리가 A 부분을 봤으니까 36번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음은 LSB 치환 방법을 통해 흑백 이미지에 또 다른 흑백 이미지를 워터마크로 삽입하는 과정을 도식화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A는 원본 이미지고 B는 워터마크 이미지입니다. 총재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A는 180, B는 63이니까 이제 삽입 가능하죠? 예,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A 부분 볼까요? 100, 100, 10 하는데 지금 이제 요거를 지금 워터마크 이미지를 지금 집어넣는 겁니다. A 부분과 B 부분에 요거를 집어넣네요. 자, 그러면 1번 보자. A의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는 180이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2번 볼게요. 2번. 자, B의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비트는 A에 삽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비트를 얘기했으니까, 자, 63픽셀이죠? 63픽셀이니까 얘는 한 픽셀당 8비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곱하기 8. 계산식 나오네. 아, 약한데. 83, 24. 68에 48. 504개네요. 그쵸? 예. 자, 그러면, B2가 504개이기 때문에요. 자, 한번 위에 지문에 뭐라고 짓거렸는가 한번 볼까요?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 자, 봅시다. 자,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본 이미지 각 픽셀의 8개 비트 중 LSB에만 데이터를 삽입 때문에 워터마크 이미지 한 픽셀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 픽셀 8개가 필요하다. 결국 원본 이미지 픽셀 수는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같기 때문에 자,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 전체 비트 수보다 적다면 워터마크 이미지 데이터 일부는 삽입할 수 없게 된다. 자, 원본은 180입니다. 그쵸? 180 픽셀인데 워터마크 이미지는 504개의 비트 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A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일부는 집어넣을 수가 없다.
맞는 설명이 되겠군요. 3. B의 픽셀 수가 더 많아지면 A의 시각적인 변화는 줄어든다. 자, 그런데 얘는 위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번은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좀 지워놓고, 지우고 봅니다.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지 3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B의 픽셀 수가 더 많아지면 A의 시각적인 변화는 줄어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반대로 써놨죠? 그러니까 여기는 A의 시각적인 변화는 줄어든다가 아니라 늘어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고요. 4, 5번도 확인해 봅시다. A 픽셀의 대상이 B 픽셀의 색상에 비해 더 흰색에 가깝다. 예, 여기 지금 숫자가 얘가 1이야. 그쵸? 숫자가 높을수록, 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흰색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5번 볼까요? A 픽셀과 B 픽셀의 데이터가 삽입되면, 요게 되겠죠. 지금, 예. 아이고. A 픽셀과 B 픽셀 데이터가 이게 지금 삽입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삽입되면 LSB가 모두 1에서 0으로 바뀌게 된다. 자,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 도식화에서 이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값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요 값도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0으로 바뀌겠네? 단순하게. 네. 따라서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요. 복잡한 듯 하지만 사실은 뭐 그냥 하라는 대로 가면 돼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그 사회 지문도 봤을 때 법률 용어 복잡한데 우리가 용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과학기술 지문도. 용어나 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게 개념이 뭐고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가 예,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지문으로 점핑입니다. 자, 주파수 영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DCT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DCT는 이미지 데이터를 공간값에서 주파수 값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미지에 DCT를 적용하면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적은 픽셀은 낮은 주파수 값으로 밝기 차이가 적으면 낮은 주파수 값, 경계성 등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 큰 픽셀은 높은 주파수 값으로 나타난다. 원본 이미지를 일정한 크기의 여러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별로 각 픽셀의 색상 값을 DCT 수식에 따라 변환하면 주파수값 분포표를 얻을 수 있다. 주파수값 분포표에는 좌측 상단으로 이것도 좀 줄쳐놔야 되겠다.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값,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값이 분포하게 되는데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각 주파수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난다. 색상과 밝기에 따라서 영역 비율 다르다. 이때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의 색상값을 주파수값 형태로 삽입한 후 다시 역변환 수식에 따라 변환하면 어느 주파수값에 삽입하든 워터마크가 원본 이미지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분산된 형태로 삽입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DCT를 활용한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자, 인간의 시각은 낮은 주파수 성분의 변화에는 민감하나 높은 주파수 성분의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인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JPG와 같은 방식의 압축 이미지 알고리즘은 높은 주파수 성분의 요소를 제거하여 이미지를 압축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이미지 압축과 같은 과정에서 워터마크가 삭제될 수 있다. 자, 이거의 특징이 되겠죠? 얘는 높은 주파수 성분 요소를 제거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뭐 카메라로 또는 뭐 폰으로 사진 찍을 때 이걸로 저장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얘의 특징은 높은 주파수 성분 요소를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워터마크 값이 날아가 버릴 수 있겠죠. 자,
자, 그래서 워터마크를 삽입할 때는 낮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과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특정 주파수가 영역을 중심으로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워터마크를 어디에다가 삽입할 건지 그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이 방법은 이미지의 왜곡이 적어 시각적으로 원본 이미지와의 차이를 식별하기 어렵다. 또한 삽입할 데이터를 이미지 영역에 골고루 분산시키기 때문에 변형의 과정을 거쳐도 LSB 치환 방법에 비해 워터마크가 상대적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데이터 삽입이 가능한 주파수 값의 개수가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LSB 치환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픽셀의 개수가 같은 이미지를 하더라도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각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지에 따라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는 뭐 한계, DCT 방식의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네요. 장단점, 장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제 34번.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일치 문제가 되겠죠? 1. 디지털 워터마크의 용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단락. 2. 디지털 이미지의 워터마크 개념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단락. 3.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 기술의 전망은 어떠한가? 전망이 아니라 두 가지 기술 이야기를 해줬죠. 특징들. 4.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원리 있었고. 5.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 방식에는 어떤 거 두 가지 있었죠. 아니, 이거는 3번. 35번.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LSB 치환 방법은 DCT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워터마크가 제거되지 않는다? 우선 보류해 놓을게요. 2. LSB 치환 방법은 DCT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동일한 원본 이미지에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 그렇고 자, 마지막 단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3. DC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를 여러 개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블록 단위로 변환을 수행해야 됩니다. 4. JPG 압축 방식은 이미지에서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큰 픽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5. DCT를 이용하는 방법은 원본 이미지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역시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었죠. 자, 그럼 1번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워터마크 제거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아, 여기 부분에 있구나.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네, 보자. 변형 과정을 거쳐도 LSB 치환 방법에 비해 워터마크가 상대적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뭐니? LSB가 DCT보다 쉽게 제거된다. 이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해놨어요. 그죠? 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36번 아까 했고, 자, 37번 문제입니다. DCT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 가나다에 대한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원본 이미지가 있고 DCT 변환하니까 요렇게 되어 있네요. 요렇게 주파수값 분포표. 요거 아까 네모칸 어쩌고저쩌고 한 부분이 있었죠. 네네. 어디였더라? 이쪽이구나.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 값. 좌측 상단이니까 이쪽이 낮은 주파수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 값. 여기가 높은 주파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가가 낮은 주파수 값이 될 테고 다가 높은 주파수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변환해서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고 이렇게 역변환해서 정보가 삽입된 이미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1번. 가는 나보다 원본 이미지에서 주변 픽셀과 대상이나 밝기 차이가 더 큰 부분이겠군.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색상 밝기 차이가 더 큰 부분은 고주파 영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 부분은 낮은 주파수 값이니까 아니죠. 두 번째, 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다에 삽입하는 것보다 역변환 후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더 크겠고,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윗글에서 저주파수 값, 낮은 주파수 값은 말이 자꾸 꼬이네요. 낮은 주파수 값은
되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가, 성분 변화가 시각적으로 민감하게 좀 감지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지금 적절한 거 찾는 거였죠? 네, 맞네. 나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에 삽입된 워터마크가 다에 삽입된 워터마크보다 JPG와 같은 방식 압축에 비해 더 쉽게 제거되겠군. 자, 이 워터마크는 고주파 영역에서 더 잘 제거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해야 되겠고요. 4번. 다에 삽입된 워터마크가 가에 삽입된 워터마크보다 역변한 후 전체 이미지에 더 고르게 분산되겠군. 자, 이것도 역시 반대로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DCT를 이용해서 워터마크 삽입하게 되면은 이게 그거 아니군요. sorry. 역변화를 하면 미안. 이거는 다가가 아니고 역변화를 하면은 고르게 분포된다라고 윗지문에서 이야기를 했죠. 착각을 했다. 5번째, 가나다 영역은 원본 이미지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 아니요.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 비율이 그 이미지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38번 아까 했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기술 지문도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추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용어에 얽매이지 말고 그 용어의 개념이 분명히 지문에 나와 있어요. 지문에 나와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런 애들이 지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연결고리만 잘 찾아주면은 문제들 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문학 영역 지문 해설 그리고 문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